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봐봐. 봐봐. 네. 아니 저 밖에서 지금 막 저희가 흥분하라고. 예. 우리가 여기 지금 한개말에서 이틀 연속하는 거예요. 네. 장소는 그대로고 옷은 바뀌었고, 야. 꼭 그걸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원래 서원이었었나요? 여기? 서당. 서당.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좀 근엄해져서 그러니까 지금 방청객이 좀 흥분하라고 하는데 흥분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은 역시 총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뭐 이 4.15 이 밖이라서 지금 비행기 소리도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이나 얻어야 좀 총선 후에도 살아남고 정치 행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우리 황 대표의 어떤 업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네. 개헌 저지선은 최소한 얻어야 된다. 개헌 저지선. 물론 180석을 네. 얻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만. 네. 그 개헌 저지선이 이거 180석은 개헌설인데 개헌할 그렇죠. 수 있는 설인데 그렇죠. 아니 저희가 뭐 200석 가까이인데. 근데 네. 그 말은 이제 보수가 다 통합해서 만약에 보수가 다 뿔뿔이 흩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뭐 4+1 뭐 그 여당 그 군수 그거 얘기가 아니라 예, 저는 뭐 네. 아마 사적인 욕심이 들어갈 테니까 좀 객관적인 네. 차원에서 간지남께서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이게 이제 보수가 그 200석 얻으면은 그 탄핵도 가능하고 지금 뭐 자꾸 말로 저 하면서 저 광화문 뛰어나갈 필요 없어요. 바로 그 탄핵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180석 이상. 없었죠. 아니요, 지난번에 뭐 탄핵할 153석이 아마 223석 200 그랬죠. 아 탄핵은 네. 220, 네. 2, 3, 4였을 거야 아마. 네, 그때 그거는 이제 그거는 여야 한국 그 새누리당의 반란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네.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 그 계열 뭐 저는 민주당이 진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보라고 치고 네. 통상 얘기하는데 이게 진보 쪽을 다 합치더라도 민주당을 진보로 안 보세요? 저는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합쳐서 보수당을 만들어야 되는 쪽입니다. 그래요. 민주당하고 한국당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대북 정책밖에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럼이 그럼입니다. 사실. 다 기득권 지가 가진 네, 거 안 그럼이 놓으려고 그럼이기 하고. 때문에. 저 또 오늘 또 그놈 이야기 당을 저는 개명이 바뀌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이루어낸다면은 압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통합을 하지 못하면은 지리밀밀해서 100석 얻기도 힘든다고 나 봅니다. 100석 못 얻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0대 국회 122석이잖아요. 어떻게 100석을 얻는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다 했는데서.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황교안 대표는 지금 꿈을 깨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가 성립이 안 되고요.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반사이익을 얻었는데 그 반사이익마저도 없어진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면요. 보수 범야권이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표를 주겠다. 근데 이거를 야권이 통합이 안 된다면 어차피 안 되는 집구석인데 뭐 표를 줘서 못하겠냐 이런 심리가 강해요. 아니요, 뭐 황 대표께서 최근에 당 간판 또 내리고 새로운 통합 네. 보수 당을 만들겠다고 네. 지표는 정확하게 설정해 두셨어요. 몇 번 했어요. 원칙도- 작년 광화문 광복절 저 담화에서도 하고 시도 뜻없이 연초에도 하고 했는데 그때와 다른 부분은 이번에는 어쨌든 당이 간판을 내린다는 차원의 정당 창당이니까 좀 간판 더 내릴지 안 진보된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지난 20대 총선이 4년 총선이 122대 123이었거든요. 한국당이 한국당이 122. 122였는데 네, 민주당 123. 그것도 새누리당이었죠. 예, 새누리당이었는데 그 122석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요즘 어떻게 논하져 있느냐 하면 그 유승민당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한국당 거기다가 조건진당까지 합쳐서 122석이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그 122석도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네. 저는 120석을 그 황 대표의 올 총선 그 성공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죠. 저는 120석 정도만 얻으면은 황 대표가 본인이
뭐 종로에 나가든지 한강베이스에 나가든지 어디가 떨어져도 네. 120석 얻으면 황 대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 총선 이후에도 그 어떤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 한국당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이번에는 지난번 같은 123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소수야당이 약진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아직도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 하지만 한국 정치가 워낙 급변하고 있어서 한 달 후도 예측 못하는 게 한국 정치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은 황목 대표의 어떤 대박의 기준을 본다면은 120석 정도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예. 그 120석을 어쨌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방법론에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그 부분이 조회수가 적게 나와서 저보고 책임지라는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던데 누가? 그렇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상황에서 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밀려왔지만 네. 뭐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또 비례대표 정당 투표와 관련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은 저희들 소위 성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아직 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순신 장군께서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네. 심정과 각오와 네. 또 행동, 결기를 보여준다면은 우리 보수가 요거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플러스 한 척입니다. 원래 12척인데 한 뒤늦게 한 척이 더 와가지고 13척입니다. 어제 이제 유승민 대표가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랬고 오늘 조금 전에 오전에요.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각서를 냈어요. 무슨 말을 쓰세요? 당의 결정에 승복하겠다. 공천 문제에 대해서 네. 반론 제기 안 하겠다라고 각서 초재선 그룹에서 냈어요. 아주 고무적인 긍정적인 지금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생각하는데 일들의 이제 저 화두를 잡고 승기를 잡은 것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 대표께서 당의 간판을 내리고 보수 새로운 당을 창당하자는 이제 응급을 그럼요. 그 일부를 본인의 것을 내려놓는 그러니까요. 그게 일부일 수 황 있죠. 대표 자 우리 이제 우리 의석수를 집계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황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실패하면 대선 꿈도 날아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다음에 무조건 대통령 출마한다가 아니고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 일정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대권까지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대권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내 대통령 출마를 못해도 상관없다. 정말 이 보수 이 야당만 직결시키자. 내한테 주어진 소임이 이거다라고 만약에 죽을 각오를 하고 만약에 이 규합을 해낸다면은 대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친박 끌어안고 자유한국당에서 내가 말이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는 다 놓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년에 지금 방향은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한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서 나도 내려놓아야죠. 그 내려놓는 모습을 정치권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내는 길이 내한테 주어진 일이다. 그 그러니까.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죠. 그러나 어쨌든 그 결국은 수도권 표심이 문제되는 것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수도권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네. 방안으로 네. 황 대표의 어떤 출마 여부 또 어느 곳에 출마하실지 이런 부분을 한번 그 부분도 아주 좋은 소재고 그러니까요. 또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험지에 출마하겠다면서 뭐 대구에 동을 지어본다고 나 참 그것도 우스운데. 홍준표는 그 뭐 동물은 험지라고 이야기해 본인 입으로 험지라고 이야기 안 했고 네. 험지 가라 하니까 험지 못 간다 니가 가라 이게 된 거고 대구하고 본인 고향 장령은 본인도 험지를 생각 안 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험지로 가겠다라고 예. 했는데 험지가 어디입니까? 험지라고 지금 통상 언론에 보도 나오는 거는 종로는 안 가시겠다 얘기했고. 뭐 종로도 안 갔다 한데 예. 저는 그 황 대표가 선택지가 저는 한 몇 군데 한 네 가지로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첫째 120석 이상 얻으면은 황 대표가 종로에서 장렬히 죽더라도 장렬히 전사하더라도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 네. 예? 두 번째
본인 바로 사망, 본인도 낙선하고 뭐 종로든 뭐 이제 강북벨트든지 험지에서 나와서 사망하고 백석이야 되면 다 같이 죽고. 그냥 뭐 그 총선 직후에 바로 나가립니다. 그냥 네. 거의 그 쫓겨납니다. 네. 한국당 의원들이 먼저 쫓겨날 겁니다. 막. 네. 그리고 두 번째 구차하게 명하는 방법. 뭐 강남이나 한강벨트,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라는 게 강남 4구입니다. 네. 서초구하고 강남구 그리고 뭐 강서구하고 동작구 정도인데 네. 거기서 당선되고 가까스로 거기가 그거는 험지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면서 100석에서 한 110석 정도 얻으면은 가까스로 살아남지는 않겠지만 남을 가능성은 높지만은 당내에서 온갖 또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두 번째 완벽한 대선 가도 성찰은 종로에서 지금 그 누구죠? 이낙연 지금 대권 후보 그 선두주자죠. 지금 여론조사는 네. 이낙연을 꺾고 120석 이상 얻으면은 한국당이 아마 거의 정권 재창출로 가지 않을까. 그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저는 그 황교안 대표 어디로 가실 것인가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왜 이제 장군이 이제 나서서 뭔가 이 뒤에 있는 병사들의 이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제 행위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디에 가실 앞장서서 것인가? 예. 장군이. 네. 그럴 때 네. 이제 결국은 뒤에 있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또 하나 전제는 옆에 있는 이제 뭐 부장 정도 되겠죠. 참모들. 부장들이 이야기하는 데는 귀를 닫아야 된다. 오히려 부장들이 옆에 서서 같이 있으면은 네. 오히려 장군의 선택이 오히려 의미를 줄이는 축소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느 곳에 출마하실지는 뒷부분, 네. 특히 수도권이나 네. 이쪽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그 결정에 따르시면은 결국은 병사들. 아니 의석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가 122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영남권은 TK와 부울경을 다 합쳐서 65석입니다. 거의 절반, 합해서. 예, 네. 60 절반에 불과합니다. 네. 수도권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은 네. 황 대표가 결코 수도권 전멸하고 수도권 한 만약에 100대 20 정도 이야기하면은 수도권에 20석 얻어봐야 다 합쳐봐야 90석도 안 돼요. 네. 그러면은 표를 얻을 데가 없잖아요. 네. 황 대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황 대표는 바로 다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황 대표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든 안 달든 결국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론이 대두될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러면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 달아도 그 비난의 화살을 다 맞아가면서 국회의원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고 대통령을 보는 사람이 지금 나는 뒤에 숨고 안전빵으로 가고 너희는 험지에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하려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유승민이가 됐든 안철수가 누가 됐든 간에 자 우리는 험지에 뜁시다. 자 그다음에 그 대구 경북이나 영남권은 조금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니까 우리가 배려를 해서 참신한 인물들을 이쪽으로 배려하고 우리 뭐 재선 3선 이상 되는 사람들은 우리 험지에서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자 솔선수범 해준다면은 국민들도 야 쟤 도와주자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전하게 가고 이러면은 국민들이 이런데 인정하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한국당과 황 대표가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종로를 회피하면 안 돼요. 네. 종로에서 저는 오히려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네. 자기가 종로에 나갔다 하면서 다른 지금 그 한국당 내에 지금 험지 출마를 회피하고 있는 그 잠룡들을 네. 같이 그럼요. 그 한강벨트에 묶어서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한강에 다 빠져 죽든가 아니면은 차라리 황 대표가 불출마를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종로에 나가든가 아예 출마를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저는 총선 전에 네. 이 이제 황 대표가 어디에 출마하시고 또 수도권 전체 붐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 부분은 대구 경북 TK 쪽에 와서 행사하시고 이런 부분보다는 수도권 아까 이야기한 뭐 그 벨트 안에 있는 한강 벨트.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이제 영남 지역 이외에 네. 원내 당협위원장 분들 계시거든요. 시당위원장, 뭐 그런 당협위원장. 분들을 다 모아서 네. 그분들을 만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을 제가 것인가 한마디- 이런 이제 모습을 언론에 네. 보이고 또 계속 그 미팅을 하면서
어떤 전략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소통을 네. 해가는 과정이 얘기를 들어라. 네. 아주 좋은 방법 아니에요. 이 지금 사실은 그 종로를 피해버리니까 네. 민주당 그 온갖 그 다 쪼무레기들이 지금 와라. 다 와라 우리하고 붙자 하고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네, 그렇게 네. 얼마나 야당 대표가 만만하게 보였으면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내가 왜 황교안을 위해서 이렇게 열을 올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 근데 네.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그런 부분이에요. 네. 뭐 하여튼 결기가 없어. 결기뿐만 단식하는 결기로 같으면 종로에 나가야 되지. 아니 왜 하필 정도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당 프레임에 이제 걸리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아니 이제 예. 이제 이낙연이 이제 지금 대선 후보 1위니까. 네. 일단 그러니까 막 그거 왜 그러니까 그 피하는데? 개인적 욕심이 되고 당 전체 특히 뭐 수도권 표심과 관련된 모든 그런 역량들을 모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은 종로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되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김대중 그 대통령이 그 정치를 할 때였어요. 그때 당 대표인 김대중 대표가 비례대표를 했어요. 자기 지역구는 측근한테 주고 자기는 비례대표로 갔는데 비례대표 1번이 아니고 마지노선을 선택했어요. 그 10번인가 막 14번인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기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없어요. 그 번호를 선택했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황교안 대표가 서울에 상징적인 곳에 출마를 해서 나를 따르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 정도의 의석을 얻지 못하면은 나도 배지를 달 수 없다라고 해서 비례대표 후순위로 가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안을 할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종로를 피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 온갖 참 민주당 그 쪼무레기들까지 다 달려들 정도로 지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은 몰라도 황교안 이름을 아니까 그렇지. 황교안 대표 우리 선거구로 와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 이제 뭐 근데 마케팅을 결국은 하는 이 거죠. 총선 자체가 그 보면은 구실을 줬지. 황 대표가 만든 선거 프레임이 아니고 네. 자꾸 남이 만든 선거 프레임에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사실 그 친황 세력 부재의 어떤 그런 황 대표의 어떤 그런 태생적인 아까 이야기했던 태생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비애예요. 황 대표가 겪어야 될 어떤 그런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애초부터 지난 대선부터 나와서 내공을 길렀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황, 예. 응? 친황은 친박이지 지금. 친황은 많은데 아부하는 사람들 뿐이고 예. 진정으로 진짜 동지가 없죠. 진짜 동지가 없다는. 예. 친한 그룹에서 네. 그 불출마 선언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통합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진정으로 이 나라를 구한다는 그런 결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네. 측근들은 자리 다 차지하고 아무도 옆에 못 오게 만들고 무슨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됩니까? 저는 호소하고 싶네요. 그 황교안 대표에게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죠? 나라를 걱정하는 TK 마음으로. 친박은 내국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25명 중에 한 명도 안 아직도 나가는데. 불출마를 선언을 한 사람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슬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요. 황 대표가 네. 친박을 버려야 네. 대박이 나고 친박 계속 들어가면 쪼박 찹니다. 하여튼. 네, 네. 애국자가 우리 저 경상도 지역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니 잠깐만요. TK 불경. 황교안 대표는 우리 방송 안 보시는 것 같아. 다 보시는데. 네. 아 이거 친박들이 안 보여주는 거지. 네. 어쨌든 그 행사 위주로 또 이렇게 시당 뭐 당협 찾지 마시고 그 처음 정치 초보생들 그죠? 아니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만나고 거기에 귀를 여는 그런 우리 황교안 대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네. 이 총선이 아무튼 황교안 대표가 만든 프레임이 아닌 그런 선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모든 책임은 또 황교안 대표가 다 져야 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때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TK에서 애국자가 많이 나오셔서 좀 탈당 선언, 탈당이 아니죠. 불출마 선언. 불출마 선언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낄끼 빠빠. 봐봐.